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또 들어가죠. 프린트에 들어가면 몇 번이냐? 10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액으로 알맞는 거. 자, 우선 장부 재고가 얼마 나왔느냐? 900개. 자, 장부상의 재고는 900개인데, 자, 실사를 했더니, 실제로 재고 조사했더니 800개. 자, 그 다음에 한 개당 원가는 6,000원. 한 개당 원가는 6,000원. 자, 그 다음에 추정 판매 금액. 자, 추정되는 판매 가격은 5,400원. 자, 그 다음에 한 개당 추정 판매 비용 800원. 자, 추정되는 판매 비용은 800원. 자,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4,600원인가요? 자, 4,600원을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알맞는 거래요. 그러면은 자, 900개가 6,000원씩 그러면 얼마예요? 자, 900개가 6,000원. 그러면은 540만 원이 기말. 근데 실사했더니 자, 480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순실현 가치는 자, 800개가 하나에 얼마가 된 거예요? 4,600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368만 원이네.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할 때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는 얼마냐? 그러면은 무조건 제일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자, 얼마가 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정되는 판매 가격은 5,400원이고, 자, 거기에서 판매 비용을 빼면은 4,600.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는 얼마야? 800개죠. 자, 800개가 4,600원이 맞나요? 그러면은 368만 원이 요게 이제 기말 재고가 된다. 언제나 가장 적은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어보는 게 최종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원래가 900개인데 800개로 줄었고, 원래의 금액은 6,000원인데 4,600원으로 줄었으니까 가장 적은 수량에다가 가장 적은 금액을 곱하면 그게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감모 손실을 물어볼 수 있죠? 자, 감모 손실을 물어보면은 요겁니다. 60. 자, 60만 원이 감모 손실이고, 자, 평가 손실을 물어보면은 112만 원이 자, 요게 재고 자산의 평가 금액이 되는 거죠. 평가 손실을 물어보면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X1년 초에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기말 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A 자산은 1,000원. 1,000원인데요. 자, 순실현 가치는 1,200원이고, B 항목은 2,000원인데 1,900원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뭘 물어봤어요, 지금? 매출원가, X1년 말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과 X1년도의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거기에 나온 대로 자, 써봅니다. A 자산은 1,000원이 1,200원. 그럼 얘는 무시해버려요. 자, 왜요? 저가법이니까. 얘는 2,000원이 1,900원. 자, 그러면 이제 10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단기 상품 매입액이 10,000원일 때 재고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자, 기초는 없죠? 왜 없어요? 자, X1년 초에 설립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매입액은 얼마 나왔어요? 10,000원.
자, 그러면 이제 기말은 얼마가 돼요? 요거하고, 자, 요거하고, 그러면 2,900원이 기말이죠?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7,100원이 매출원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매출원가는 7,100원이고, 자,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가 돼요? 자, 여기는 1,000원. 그 다음에 얘는 1,900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기말 재고액은 2,900원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자, 주식회사 만남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조건이 쭉 나왔고요.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할 경우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이것도 역시 자, 먼저 기초는 5만원. 자, 그 다음에 단기의 매입액은 50. 자, 그 다음에 장부상의 기말. 자, 장부상의 기말은 10만.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수량은 90개래요. 그러면은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 9만원이 실지 재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자, 시가는 90개가 남아있는데요. 하나의 가격은 추정 판매 금액인 1,050원. 판매 비용이 100원. 그러면 950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 90개가 950원짜리. 그러면 85,500원이 시가죠? 그러면 장부 재고가 10만원인데 실지 재고가 9만원이면 만원의 감모손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500원이 요게 평가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매출원가를 물어봤고 감모손실 중에서 50%가 원가성이 있대요. 자, 50%는 원가성이 있고 매출원가로,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요거는 원가성이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노래교실에 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장금이 노래 보시면 돼요. 자, 무조건 기초의 매입을 더해보자. 자, 예, 노래 보시면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보래요. 기초의 매입을 더해보자. 그리고 본래 기말을 빼어주고. 자, 그럼 본래 기말. 그러면 여기가 기초는 5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입액은 50이고요. 그 다음에 본래의 기말은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출원가예요. 그러면 55만원에서 10만원을 빼면은 얘가 이제 매출원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기초의 매입을 더해보자. 본래의 기말을 빼어주고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 더해서 나온 게 매출원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 장금이 노래예요. 에라 쉽구나 이런 노래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가 매출원가인데 여기에 이제 정상적 감모를 더하라네. 그러면 만원에서 정상적 감모, 매출원가로 가는 게 정상 감모니까 5,000원. 그 다음에는 평가손실을 더하래요. 4,500원. 우리 아까 감모손실은 정상적이면 매출원가로 가고 이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가고 평가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로 갔죠.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45만
9,500원 요게 매출원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매출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45만 9,500원. 자, 45만 9,500원.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은 얼마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기초는 9,000원. 자, 이거 갖고 매출원가까지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자, 기초는 9,000원. 당기 매입액은 42,000원.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45,000원. 그 다음에 기말은 4,000원. 자, 기말은 4,000원.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이거잖아요. 자, 기초는 얼마? 9,000원. 그 다음에 매입액은 얼마예요? 42,000원. 42,000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45,000원. 요게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45,000원. 그러면 요거 빼면 51,000원에서 자, 요게 6,000원이 기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6,000원이 기말인데 자, 거기 보면 순실현 가치가 얼마래요? 4,000원. 자, 기말 4,000원. 그러면 얼마의 손해가 나옵니까? 2,000원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2,000원이 나온다. 이건 뭐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도 아니네요. 그냥 미리 구해놨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14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손익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역시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은 자, 기초는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당기 매입액은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장부상 재고는 2,500원. 250만 원. 자, 그 다음에 실상 결과 재고자산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본래의 기말이 2,500개. 그 다음에 하나에 1,000원. 그래서 250만 원인데 자, 실지 재고 조사를 했더니 2,000개밖에 없대요. 자, 2,000개가 1,000원이면 자, 실지 재고는 20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9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8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감모 손실은 50.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20.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X1년도 주식회사 한국의 당기순이익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는 자,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기초가 100만 원이고 매입액이 3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말이 250. 그러면은 자, 150만 원이 매출원가예요. 자, 여기에 감모 손실은 50.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20. 그러면은 220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죠. 자, 매출원가가 220. 그럼 얘를 얼마에 매출했느냐? 자, 매출액은 얼마 나왔어요? 440만 원 나왔네. 그러면 매출액이 440만 원이면 뭐야? 220만 원의 이익을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의 정확한 파악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장금이 노래 요거를 완벽하게 외우시면은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교재 162페이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그 다음에 163페이지 평가손실 자, 관련 문제는 자, 지난번에 이거는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자, 쭉 넘겨주시면 자, 17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지난번에 23번 자, 이 문제를 안 했었어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여 단일 제품만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기말 재고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자, X1년도에 인식할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원재료는 얼마가 나왔어요? 110원에 샀는데 현행 대체원가는 105원이고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은 5개가 있습니다. 자, 5개가 얼마야? 2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자, 판매 가격은 250원. 자, 추가 완성 원가는 50원. 그 다음에 판매 비용이 5원. 그러면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는 개념을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실현 가치는 자, 상기업에서는 최종 판매 금액에서 자, 최종 판매 금액에서 자, 추정되는 판매 비용을 빼면 되죠. 자, 이걸 빼면은 요게 순실현 가치예요. 그런데 제조기업에서는 자, 제조기업에서는 최종 판매 금액에서 자, 최종 판매 금액에서 자, 추가 가공비하고 그 다음에 추정 판매 비용 요거 두 개를 다 빼야 돼요. 자, 요걸 뺀 게 요게 순실현 가치다 이 소리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자, 추정 판매 금액은 250원 단위당. 그런데 자, 추가 가공비가 몇 개예요? 추가 완성 원가가 50원, 판매 비용이 5원. 그러면 얘가 50원에 5원, 그러면 195원. 요게 이제 우리 회사 제공품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자, 제공품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품은 자, 20개가 있었는데 240원인데 자, 얼마가 돼요? 250원이 됐는데 판매 가격이 5원. 그러면 245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상기업에서 자, 얘는 제품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250원에서 자, 추정 판매 비용이 5원. 그러면 얘가 245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취득원가가 240원입니다. 그러면은 240원이면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제공품에만 이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선 원재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원재료도 110원에 샀는데 자, 지금 현행 원가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105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원재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원재료는 원래 이 우리가 만든 제품이 지금 더 비싸졌잖아요, 이게. 자, 판매 가격에서 이게 240원 더 비싸면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자,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원재료는 다시 한번 요거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자, 163페이지. 자, 중간에 보시면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원재료. 자, 얘는 자, 완성될 제품의 원가보다 순실현 가치가 더 크다. 그러면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예요? 245원이고, 자, 취득원가는 얼마가 됐었죠? 아까? 240원. 그러면 지금 177페이지로 돌아와 보세요. 자, 177페이지로 돌아와 보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 제품이 취득원가가 240원인데, 자, 판매 가격이 250원에 판매 비용 5원을 빼면은 245원으로 순실현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더 크다. 이럴 때에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저가법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163으로 들어와서, 자, 순실현 가치가 완성될 제품의 원가보다 큰 경우, 그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취득원가가 아까 250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만약에 얼마였느냐? 아까 취득원가가 더 큰 거잖아요. 지금 다시 보시면 취득원가가 원재료가 제품이 240원, 그런데 얘가 245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240원인데 얘가 245원이니까 이거는 안 했는데, 반대로 얘가 250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원재료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재료의 이 최종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이 없어요. 원재료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고 사왔지 판매하려고 사온 게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어떤 저가법을 쓰느냐 하면은 현행 원가로, 현행 대체 원가를 요거를 순실현 가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 자, 취득원가는 110원입니다. 177페이지에. 자, 취득원가는 110원인데 현행 대체원가가 105원이잖아요. 그럴 때는 105원이 현행 대체원가가 요게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어떤 경우에 제일 마지막 제품의 취득원가가 240원이 아니라 얘가 250원이고, 자, 판매 가격은 250원에서 판매 비용 5원을 빼면은 245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저가법을 적용하는데, 원재료의 저가법의 적용 금액은, 자,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정되는 판매 비용을 뺀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판매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현행 대체원가. 현행 대체원가라는 것은 지금 원재료를 다시 구입한다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취득한 건 110원인데 지금 다시 얘를 사온다면은 105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원재료를 105원으로 평가하라 이 소리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더 컸어요? 자, 판매 가치가 더 크잖아. 245원. 그러므로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가운데 있는 제공품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하나에 200원인데 순실현 가치는 얼마가 됐어요? 195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씩 떨어진 거예요? 5원씩 떨어졌죠? 자, 몇 개 있습니까? 5개. 5개가 하나에 5원. 그러면 평가 손실은 25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1년도 주식회사 한국이 일식할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25원이 정답이 된다. 요 원재료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도와드릴게요. 자, 원재료는 10개가 있어요. 취득원가는 110원이고 현행 대체원가는 105원이다. 그러면 하나에 5원씩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원재료도 10개가 5원 떨어지면 50원의 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건데, 지금 맨 밑에 제품을 봅니다. 자, 제품의 판매 가격이 250원. 자, 판매 비용이 5원. 그러면 제품의 판매 가격은 245원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보다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더 올라갔을 때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자, 가운데 있는 제공품에 대해서만 저가법 평가를 할 수 있고, 자, 취득원가가 200원짜리인데 제공품이,
자, 얘의 순실현 가치는 195원이니까 하나에 5원이 떨어진 거고 5개니까 25원만 평가 손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하고 자, 17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간에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원재료의 기억하고 니은 요 두 가지를 좀 잘 좀 연계시켜서 이해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27번을 안 해드렸어요. 179페이지에. 자, 27번.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그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완성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앞 페이지에 23번 보세요. 23번 보면은 제품이 자, 원가가 240원. 그런데 판매 가격이 250원에 판매 비용 빼면은 245원. 이렇게 판매 금액이 순실현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더 높은 경우 이때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번 완성될 제품이 179페이지 27번에 1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원재료와 기타 소모품은 감액하지 않는다. 저가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관점에서 현행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틀렸죠? 자,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자, 먼저 사온 놈을 먼저 팔아버렸어요.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기말 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사온 현행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관점에서 현행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하거나 생산된 재고자산이 기말의 재고로 남아있고 틀렸죠?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하거나 먼저 생산한 재고자산이 팔린 거죠.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사온 게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3번도 땡. 자, 4번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 요거는 개별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총평균법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자,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니죠. 이동평균법이 그때 하는 거예요. 이동평균법이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가고 총평균법은 실사법으로 나중에 토탈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이건 이동평균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새롭게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5항목 중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8번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생물 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은 수확할 때 수확하는 시점에서 순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죠. 자, 2번 합리적인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우리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번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치를 초과할 거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는 자, 순실현 가치로 감액을 하죠. 자, 이 경우 원재료는 취득원가하고 순실현 가치가 없으니까 현행 대체원가가 원재료의 지금 실현 가능 가치가 된다. 이 얘기죠.
4번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잖아요.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갖고 환입이 되면 매출원가에서 마이너스 한 거죠. 자, 평가 손실이 생기면 매출원가에 더해주고 그랬다가 환입이 되는 경우에는 자,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지 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은 원가 측정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할 때만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소매제고조사법, 매출총이익률법 이런 건 못 쓰는 거예요. 표준원가법.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둔 거다. 자, 따라서 28번에서는 4번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오시고 이번에는 자, 소매재고조사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소매재고조사법. 자, 159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자, 소매재고조사법은 백화점과 같이 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자, 재고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재고 파악을 하기가 곤란하죠. 백화점에서 실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화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왜? 손님들이 계속 물건을 사갈 거니까. 그러면 하루 문 닫는데 영업 손실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자,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 기말 재고를 추정해야 되는데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매가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총이익률법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기억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가환원법. 자, 먼저 소매재고조사법은 자, 다른 말로 매가환원법이다. 그리고요, 우선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게 뭐야? 원가율이에요. 자, 이 원가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무조건 매가분의 원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우리 아까 매출총이익률법 기억나세요? 자, 매출총이익률법은 매출액분의 자, 매출원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요게 이제 원가율이잖아요. 요게. 자, 매출액분의 매출원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원가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원가 요 소매재고조사법은 평균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자, 우선 이제 평균법부터 하자고요. 자, 평균법은 요 얘기예요. 기초 그 다음에 단기의 매입액 자, 얘를 합쳐서 섞어버리는 게 평균법이죠.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얘는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고 단기의 매입분만을 계산하는 게 요게 선입선출법이고 그러면은 원가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기초 플러스 매입액이에요. 자, 원가에 의한 기초 플러스 매입액. 자, 이렇게 구하면 요게 원가율이잖아요. 우리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매출액분의 원가 이렇게 비교하면 원가율이 나온다며.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초재고액과 매입액.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의 상품이 100원 있었어요. 그러면 100원에 사온 놈을 얼마에 팔을까 매출액을 붙여버리잖아요. 우리 바코드에다가 딱 입혀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매출액이고 사온 값이 원가잖아요. 자, 플러스 매입액, 단기 매입액도 이번에 얼마를 사느냐 1,000원을 사오면 여기다가 이제 바코드를 얼마 입히냐 뭐 1,300원 입힌다 라고 한다면 요게 매출액이 되고 요게 원가가 되니까 여기서 원가율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 백화점 같은 데서는 자, 저렇게 가격을 붙여놨다가
막 수요가 딸리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이놈들이 가격을 올린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인상분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랬다가 또 저녁 때 안 팔리면은요, 가격을 싹 내려버립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인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인하. 자, 근데 사온 값은 이걸로 끝난 거고, 우리가 파는 금액에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가격 인상을 했다가 가격 인하가 있으면은 요것도 고려를 하는 거죠. 20원 올렸다가 10원 내렸다. 그러면 요거 다 계산하면 자,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자, 120원에다가 1300원 플러스 20원 마이너스 10원. 그러면 1430원이 매가가 되고, 자, 위에 있는 1100원이 요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나누기 얘 해주면 여기서 원가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원가율이 나오면 두 번째는 자, 매가에 의한 기말을 빼줘요.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해줍니다. 그럼 매가에 의한 기말은 요거잖아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서 인하를 더한 금액, 요거 인하 뺀 금액, 여기에서 뭘 빼면 돼요? 매출액을 빼면, 자, 매출액을 빼면은 요게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가에 의한 기말이 나오면, 자, 이번에는 요 2번에다가 아까 1번에서 만들어진 원가율 요거를 곱해주면 요게 이제 기말 재고가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가지고 요 세 가지 공식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단 전제, 평균법을 전제로 했습니다. 자, 시작 한번 다시 해보죠. 그러면 자, 161페이지 상단. 자, 다음은 주식회사 대안의 당기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르는 당기 매출원가는 얼마겠느냐.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이 문제는 쉬워요. 인상도 없고 인하도 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선 원가가 1,800원에 6,400원 1,800원에 6,400원이고, 자, 매가는 2,000원에 8,000원. 자, 2,000원 플러스 8,000원. 자, 그 다음에는 없네요. 그러면은 인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10,000원. 그 다음에 8,200원. 자, 1,800원 플러스, 예, 그러면 이게 8,200원. 그러면 매가가 10,000원인데 원가가 8,200원이면 자, 원가율은 82%. 자, 이제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에서 매출한 게 얼마에 매출했어요? 6,000원 매출했습니다. 그러면은 매가에 의한 기말은 4,0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원가는 얼마냐? 요 4,000원에다가 자, 원가율이 82%. 그러면은 4,000원 곱하기 82% 하면은 3,280원이, 자, 3,28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이 되는 거예요. 기말.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요거 그리면 되죠? 자, 뭐 이건 여기서 요 3,280원을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원가에 의한 기말이 3,280원이니까 자, 다시 여기 기초는 1,800원이고 매입액이 6,400원인데 원가에 의한 기말이 지금 3,280원이 나왔으니까 요거 더해서 요거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8,200원에서 3,280 빼면은 4,920원이 매출 원가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161페이지의 그 기출 문제는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간사에서는 이 정도 문제만 나왔었어요. 그런데 점차 시험이라는 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인상, 인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죠. 하여튼 소매재고조사법은 요거 3단계만 잘 기억하세요. 원가율, 자 매가 매출액분의 사원가, 자 기초 플러스 매입, 자 여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자 요렇게 끝납니다. 그 대신에 매출액에는 요게 다 나온다는 거죠. 기초 매입에다가 요 인상이나 인하가 고려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원가율. 그 다음에 매가에 의한 기말은 기초에다가 요거 매입액 매가로 더해서 인상 인하 나온 거에서 매출액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매가에 의한 기말이 나오게 되고, 자 요 매가에 의한 기말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원가율을 곱하면 요게 원가에 의한 기말이 되는 거다.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선입선출법이 나온다. 그럴 때는 선입선출법에서는 얘만 무시하시면 돼요. 원가율을 구할 때 기초만 무시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놈은 다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아있는 물건은 당기에 매입한 거에서만 남아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문제가 나올 때에는 기초분만 생략.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원가율을 구할 때만 얘가 생략되는 거고, 요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할 때는 도로 다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얘를 다시 집어넣고 계산해야 된다. 원가율을 구할 때만 요 기초가 무시되는 거다. 요것만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매가환원법 자 문제를 한번 더 풀어봅니다. 자 어디냐 하면은 174페이지에 자 문제 17번. 자 17번 주식회사 합격은 원가기준 소매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고 원가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있대요. 자 그럼 지금 선입선출법이 나왔으니까 자 이대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아니 평균법으로 먼저 하시죠. 평균법으로. 자 평균법으로 하면은 자 우선 원가는 얼마냐. 기초가 1200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14,900원. 자 여기는 1200원 플러스 14,900원. 그 다음에 매가 3,000원에 19,900원.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인상이 나왔는데요. 270원을 인상했다가 50원을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220원만 인상이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인하 180원을 내렸다가 60원 취소했어요. 그러면은 120원만 인하한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요게 원가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 자 계산해 보시면 16,1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 23,000원. 그러면 얘 나누기 얘 합니다. 16,100원에서 23,000원을 빼면은 얼마예요 이게. 다시 자 16,100원 나누기 23,000원 그러면 70%가 되네요. 자 70%가 원가율이에요.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말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지금 요게 23,000원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뭘 빼느냐. 매출액을 빼버립니다. 자 매출액은 얼마냐. 2만원. 그럼 매가에 의한 기말은 3,000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3,000원에다가 원가율 70% 요거 곱하면 2,100원. 자 2,100원이
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가 된다. 자, 얼마요? 2,100원. 여긴 답이 없죠. 왜?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 문제니까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2,100원을 여기서 빼면 돼요. 여기서.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 요거 뺀 게 요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쉬운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입선출법으로 푸른 다음에 자, 제가 보충 프린트로 이 소매재고조사법을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 합니다.